22년 9월 25번입니다. 그래서 above 그래프 해서 위의 그래프는 보여준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분포가 되겠죠. 분배 분포. 무엇이 오일 디맨드니까 뭐 석유, 기름의 수요겠죠. 그쵸? 기름 수요의 분포 by 어떤 기준이에요? sector 어떤 부문이 되겠죠. 이 부문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그 산업 부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other industry 다른 산업, 뭐 aviation 항공,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어디 OECD에서 2020년도에 산업 부문에 의한 여기에 따른 분류에 의한 석유 수요의 분포를 보여준다. 그래서 로드 트랜스포테이션 육상 운송 정도로 보면 되겠죠? 도로교통 부문은 which took up 하면은 차지하다죠. 비중을 차지하다. 48.6%를 차지하는데 was the greatest oil demanding sector 가장 큰 석유 수요 부문이다. OECD 멤버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죠? 제일 크죠? 뭐 거의 반이니까 다른 것들이 상대가 안 되네요. 자, 2번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석유 수요의 비율 어디에서의 프로케미컬 페트로케미컬이구나. 페트로케미컬이 이거 석유화학 정도로 보면 되겠죠?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의 이 석유 수요의 비율은 was one third. one third 하면 3분의 1이죠? 바로 명사 붙는 거예요. that은 그것이에요, 그것. 그래서 that of the road transportation sector의 그것은 비율이 되겠죠, 그쵸? 그 비율의 3분의 1이다. 분수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게 대명사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명사의 3분의 1이에요. 나눗셈을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6점 3분의 1 하면은 16.2 맞네요. 그쵸? 이렇게 막 어려운 나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맞네요. 자, 세 번째. So difference in oil demand between other industry sector and petrochemical sector 까지네요. 그쵸? 주어가 차이예요. 석유 수요에 있어서의 차이. between A and B죠. 그쵸? 그래서 other industry sector와 petrochemical sector의 석유 수요의 이 차이는 smaller, 더 작대요. than 뭐뭐보다 일단은 계산부터 합시다. other industry랑 petrochemical industry 차이가 몇이에요? 차이는 3.6이네요. 3.6. 그죠? 3.6 퍼센테이지 포인트 차이가 있어요. 제가 계산 잘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더 작대요. 누구보다 difference in oil demand between 누구 사이에 aviation sector와 electricity generation sector. aviation은 항공이죠. 그쵸? 그리고 뭐냐? electricity 전기 생산 발전이겠죠? 항공은 얼마냐? 항공은 4.4. 그리고 어디냐? 그 어디 전기 이거. 그러니까 얘는 1.4네요. 그럼 얘가 더 작은 거 아닌가? 그쵸? 얘가 틀렸죠? 답은 3번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얘가 틀린 거고, 그쵸?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The oil demand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agricultural sector.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residential은 주거.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가 아닌 석유. 커머셜이니까 상업, agricultural, 농업 부문에서의 이 수요는 얼마를 차지해요? 9.8%를 차지한대요. OECD에서. 그리고 그것은 계속정법이죠. 그것은 the fourth largest, 네 번째로 크대요. 뭐뭐 중에서 모든 섹터들 중에서 네 번째로 크대요. 그런가요? 4등 맞나요? 얘가 1등이고 이 순서네요. 그쵸? 너무 지저분한데 요 순서로 지금 등수가 매겨져 있죠. 보면 1등, 2등, 3등, 4등 맞네요. 그쵸? 자, 그리고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in marine bunker. 해상 벙커래요. 벙커가 이게 모르면 저 잘 모르겠어요. 해상 벙커라는 게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해상 벙커 부문에서의 기름 수요의 퍼센티지는
twice는 두 배죠, 그쵸? 마찬가지로 배수도 바로 대명사가 붙을 수 있어요. 배수, 분수 플러스 명사, 대명사 하면은 대명사의 몇 배,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배라는 거 분수면 n분의 1배 뭐 이렇게 되겠죠? 분수배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그것이 두 배. 어디에서의? 레일의 도메스틱 워터웨이스. 레일은 철도, 도메스틱 워터웨이니까 뭐 수로겠죠, 수로? 그쵸? 그 지역, 국내 수로, 그 나라의 수로의 부문에서의 오일 수요의 두 배다. 계산하면 되겠죠? 마린 벙커하고 3. 레일은 도메스틱,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쩐지. 마린 벙커, 그쵸? 3.6, 1.8이니까 두 배 맞네요. 자, 22년 9월 26번입니다. 고2. 칼 구스타프 로스비라는 인간은 was one of a group 이래요. 그쵸? 그룹의 일원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그룹의 일원. 그쵸? 그룹 of notable Scandinavian researchers. 그쵸? 그래서 여기서 one of는 여기에 걸어주면 맞겠죠? 그쵸? 그룹은 그냥 한 무리의 이라면 되겠죠? 한 무리의 notable, 저명한. 그쵸? 저명한 나와 있어요.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연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뭘 연구했느냐? 자, 누구와 연구한? 아,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해석상 후는 이 로스비 수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누구와 연구 작업을 했어요? 노르웨이 사람, 미티오로지스트 하면 기상학자죠, 그쵸? 이름도 어렵네. 이거 못 읽겠다. 빌헬름, 비저크니스? 뭐 어쨌건. 베르겐 대학에 있는 유명한 노르웨이 기상학자인 이 사람과 연구를 진행한, 이건 해석 봐야겠다. 일했던 연구자들. 아, 이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한글 해석 그대로 갈게요. 이게 후가 로스비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고, 리서처스를 수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 빌헬름이랑 사람과 연구한 한 무리의 스칸디나비안 연구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자, 그래서 YING 뭐뭐 하면서죠? YING 뭐뭐 하면서 스톡홀름에서 성장하면서 로스비는 received 받았다.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교육. 전통 교육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런 걸 받았고요. He earned a degree. 그는 학위를 받았어요. Mathematical Physics니까 수리 물리학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학 물리학이니까 수리 물리학 학위를 받았어요. 스톡홀름 대학에서 1918년에. But 그러나 after hearing a lecture of 비적니스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사람이죠, 그쵸? 그 노르웨이의 기상학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행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이게 1번이죠? and apparently 그리고 분명히 또는 보기에 짐작하건대라고 했죠. 그래서 apparently 좀 단어가 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상충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분명히, 확실히, 명확히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보건대, 짐작컨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 짐작컨대, 겉보기에 뭐 이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질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스톡홀름에 질려서 he moved 이사했다는 거죠. newly established Geophysical Institute in Bergen. 베르겐에 있는 새롭게 established 설립된 만들어진 이러한 지구 물리학 연구소래요. 지오피지컬, 그죠? 지오가 이게 땅 쪽이니까, 그죠? 지질학 그쪽이니까. 그래서 지구 물리학의 기관. 인스티튜트는 거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구 물리학 연구소로 옮겼다. 자, 1925년에 로스비는 받았어요. 스콜러십 하면 학자금, 장학금을 받았어요. from 몸으로부터 스웨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하면 어떤 재단. 왜 이렇게 안 써져 또? 네, 재단에서 스웨덴
아메리카, 뭐 미국, 스웨덴이 같이 운영하는 무슨 재단이 있나 봐요. 그쵸? 을 받았어요. 그래서 to go, 여기서 결과로 보면 되겠죠. 투부정사 결과.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where, 계속정법이죠. 그 미국에서 그는 미국의 weather brew, 기상국이래요. 이런 거는 뭐 대문자니까. 미국의 기상국에 합류했대요. 거기서도 기상 연구를 했나 봐요. 자, based in part, 부분적으로는 based on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의 practical experience, 실질적인 똑같지 뭐. 실질적인 그런 경험에 근거하여. 어디에 대한 경험이에요? weather forecasting, 기상 예측이죠. 기상 예측에 대한 그의 실제적인 경험의 일부는 근거해서 로스비는 뭐가 되었냐면은 서포터가 되었대요. 폴라 프론트 티오리라는, 뭘까요? 이게 폴라 프론트 티오리. 폴라는 극이잖아요. 프론트는 앞이고, 그냥 이렇게 써있네요. 폴라 프론트 이 티오리, 이론이라는 것의 지지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해보니까 이 이론이 맞는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which는 이 이론 설명하겠죠. 개수정법이죠, 그쵸? 그래서 그 이론은 explain, 설명해요. 무엇을? cyclonic circulation, circulation 순환이죠. 사이클론은 무슨 뭐 태풍이나 그런 거를 사이클론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어떤 태풍이나 그런 것들의 순환을 설명하는 이론이래요. that develops, 만들어지는 뭐 사이클로닉 뭐냐, 서큘레이션이겠죠. 어디서 만들어져요? 바운더리가 경계죠. 그 어떤 경계가 되겠어요? 따뜻하고 차가운 에어매스 하면 기단이라고 하네요. 공기덩어리. 이 기상학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요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이클로닉 서큘레이션, 무슨 사이클론 순환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을 지지했대요. 자, 1947년에 그는 받았어요. 여기서는 받아들였다네요. 그쵸? 받아들이다. 채우니까 의장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책이라고 했네요. 그쵸? of the Institute of Meteorology. 그래서 이 메티오롤로지가 기상학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상연구소의 어떤 직책, 아마 장 정도가 되겠죠. 그쵸? 의장이나 이 정도, 우두머리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의장 아니면 뭐 이 기관은 그냥 뭐 어쨌든 대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 위치는 이거 기관 얘기하겠죠. The Institute of Meteorology 해가지고 이 기관, 개수정법이죠. 그 기관 had been set up, 빈 삭제하면 안 되겠죠. 만들어진 거니까. for him, 그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나봐요.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에서 그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의 의장을 수락했대요. where? 거기서. 마찬가지 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주관대, 이거는 뭐예요? 관계부사. 그쵸? 그래서 거기서 그는 remained,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1957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2년 9월 27번입니다. 28번까지 같이 볼게요. 자, 뭐 콜체스터 주 차리티 레이스래요. 뭐 콜체스터라는 동네의 동물원 자선단체 달리기예요. 뭐 하는 걸까요? 자, 조이너스, 우리 함께 하세요. for가 목적이죠. 무엇을 목적으로? 차리티 이벤트를 목적으로 우리 함께 하세요. 자선이죠, 자선. 그래서 어떤 자선 이벤트냐? to help endangered. endangered가 멸종 위기죠, 그쵸? 그 멸종 위기종을 돕기 위한 이 이벤트, 자선 이벤트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you'll be running through. 당신은 달리기를 할 겁니다. through. 어디를 관통하여? 어디 곳곳을? 이 동물원 곳곳을. 그 다음에 이 홈은 이게 동격이겠죠, 컴마는. 그래서 이 콜체스주는 집이라는 거죠, 그죠? 집이다. 누구에게? 260종이 되는, 넘는 이 애들에게 있어 집이 되는 콜체스터 주 여기저기를 달리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는 뭐 통과해라고 했으니까 뭐 뚫으니까 뭐 통과도 뭐 맞죠, 그쵸? 그래서 날짜 시간 넘어가고요. 등록비 넘어가고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래서 registration fee 등록비는 include 포함한대요. free pass to the zoo. 그러니까 동물원을 공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입장 무료 입장권이죠, 그렇죠? 그 프리 패스니까. 그리고 food and drink 그리고 official photo. 그러니까 공식 사진까지 다 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세요. 청유문이죠, 그렇죠? 자, 코스 길이는 10km 어깨 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everyone will run 1km를 뛸 거래요. of the race에 1km를 through zoo. 어디를 관통해서 동물원. 그러니까 통과하는 게 맞네요. 곳곳이 아니라. 동물원은 1km가 되나봐요. 여기를 지나가서 일단 1km를 뛴대요. before 어디로 가기 전에 going out to the main road. 메인 로드로 가기 전에. 그래서 아마 동물원 안에 시작을 하겠죠. 땅에서 동물원을 1km 정도 돌고선 나머지 9km를 바깥에서 뛸 거다. 자, other information. only the runners who complete the race까지죠. 완수한 러너만이 받을 겁니다. 메달을 at the finish line에서. 10km면 좀 빡빡하긴 할 것 같네요. 자, 티셔츠는 can be purchased. 구매할 수 있어요. 주에서. 그러니까 티셔츠는 무료가 아니다. 예요. 뭐 이런 문제는 뭐 천천히만 읽으면 틀리지 않으니까요. 자, 28번 봅시다. 자, 7day story writing 컴피티션이래요. 7일간 지속되나 보죠? 스토리 라이팅, 글쓰기 대회. 7일인지 한번 봅시다, 진짜. 자, 그래서 is writing your talent? 글쓰기가 재능인가요? This is the stage for you.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자, when? 언제일까? 월요일부터 December 5th. 12월 5일이죠? 월요일부터 12월 11일. 그럼 뭐 5, 6, 7, 8, 9, 10, 11이니까 네, 7일 맞네요, 그쵸? 날짜 넘어가고요. 나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컨텐츠 내용 all participants 모든 사람들은 써요. 무엇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 똑같은 주제로 주제는 가서 주나 보죠? 모르겠어요. 아직 공표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건 똑같은 주제로 쓰고요. 자, you'll be randomly assigned. 배정받는데요. 배정돼요. 여기서는 배정받는이 되겠네. 여기 뒷부분이 목적어예요. be assigned. 당신은 배정받아요. one of 12 literary. 이 문학이죠. 문학 장르가 되겠죠. 문학 장르의 12개 장르 중에 하나를 배정을 받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assign, 배정받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받다.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배정받아요. You have exactly 7 days. 아, 배정을 첫날에 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정확히 7일을 줄 거래요. to write, 글 쓰는데. 그리고 submit, 제출하는데. 7일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 네가 썼던 원고를 제출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7일 동안 확 그때 시작해서 딱 쓰는. 자, only one entry per person. 출품자 이제 엔트리하면 한 사람당 한 개만. You can revise.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and resubmit. 다시 제출할 수 있어요. 당신의 출품자 데드라인까지.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제출하면은 뭐 첨부 파일로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거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we'll choose 12 finalist. finalist 하면 이게 결선 진출자, 결승 진출자예요. 12명 선출하고 one from each 장르. 각 장르당 한 명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2명의 결선 진출자는 각 장르당 한 명씩 나오는 거고, and 이 12개 출품작은 출품이 될 거래요. 뭐 출품이 아니라 출판이 될 거래요. 온라인에서. 그래서 공유가 될 거래요. 무엇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유가 될 거래요. 그리고 이 12명의 진출자 중에서 원 오버럴, 전체, 한 명의 전체 우승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등이죠. 대상이죠, 대상은 will be chosen.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받을 거예요. 어워드 하면 상을 받다죠, 그쵸? $500를 받을 거예요. 어워드가 수여하다, 상을 수여하다니까 받다. 그래서 to register, 등록하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visit, 방문하세요. 뭐 이건 ing 안 되는 거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투서도 안 되죠. 문법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22년 9월 29번입니다. by noticing 뭐뭐 함으로써죠. 그래서 노티스니까 인지하는 거죠. 인지함으로써, 알아차림으로써. 자, relation 관계죠. 무슨 관계예요? their one action, 자기 자신의 행동과 and, 그리고 resultant, 그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결과로서의, 그에 따른 external, 외부의 변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쵸? 자신의 행동과, 아이고, 자기 행동과 자기 행동에 따른 외부의 반응. 이것의 관계를 알아챈으로써 아기는 만들어요. self-efficacy 하면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외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외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가 울으니까 엄마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또는 엄마 아빠가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내가 웃으니까 까르르 웃으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 같더라. 라는 등등등. 이러한 자기의 영향력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self-efficacy가 뭔지 모를까 바로 설명하죠. 어센스 어떤 느낌이에요? 자기가 에이전트 하면 어쩐 동인, 주체자. 행동의 동인.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 무엇에? perceive가 인식되는. 아기가 환경이 변하는 걸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아기의 인식되는 그런 변화의 주체자구나, 내가. 아, 나 때문에 환경이 변화했구나. 라는 거를 아는 그 느낌.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그 느낌. 자아 효능감을 만들 수가 있대요. 1번이 거의 주제예요. 그냥 이 얘기만 계속해요. 자, 비록 아이들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행동의 영향을. 온이 어디 끼치는 거죠? 어디 끼치는? 물리적인 환경. 그게 지금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는. 물리적인 환경.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머리 위에 둥둥 떠있는 그 모빌 같은 걸 툭 건드리니까 움직이네 라는 거, 그쵸? 만지니까 움직이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겠죠. 자, 아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라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쵸? 이때 강조구문. 아이, 왜 이래 자꾸. 그래서 바로 초창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물리 말고 물리적인 것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아이들은 perceive, 인식해요. read니까 손쉽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손쉽게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의 행동에 consequence는 영향도 되고 결과도 돼요. 영향이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는 결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동의 결과, 영향을 더 빠르게 인식해요. 무엇으로부터? 사회적인 상호작용. 엄마, 아빠 또는 언니, 누나, 오빠 등등등.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잘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도 가능하지만. 자, 사람들은 perceptual characteristic, 어떠한 perceptual이니까 지각이죠. 어떠한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각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That virtually assure. virtually 사실상, 실제로. 사실상 assure. 확인해주는, 확실하게 하다죠. 그렇죠? 확실하게 만드는, 대절을 확실하게 만드는. 뭘 확실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orient toward 하면은 지향하다, 향하다. 어디로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향하다. 여기서 대마면 사람들이겠죠. 사람, 그쵸? 사람들. 그래서 각 모든 사람들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은 다 지각 관련된, 아이의 지각 관련됐겠죠. 그쵸? 아이의.
아이가 보거나 아이가 스멜, 냄새를 맡든지 아이가 듣든지 아이의 오감과 관련된 그러한 아이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장한다는 거죠. 아이가 향한다. 그들에게 향한다는 건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죠?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지각적 아이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perceptual characteristic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은 contrasting 대조되는 시각적으로 대조되는 그래서 구별되는이라고 했죠. 그리고 moving 얼굴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가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얼굴이 막 변하는 게 아이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거 둘 다 부연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하면 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터치니까 촉각도 제공하겠죠. 만지니까. 그리고 have 병렬 구조죠. 1번, 2번, 3번 interesting smell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흥미로운 냄새도 있다. 그래서 이 지각과 관련된 오감과 관련된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erceptual characteristic은 뭐가 돼요? 비주얼적인 게 될 수도 있고 사운드가 될 수도 있고 터치가 될 수도 있고 스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이게 굳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요거 자체가 이제 순서로 나오기 좋다는 거죠. 그쵸? 사람들은 perceptual characteristics가 있고 그것들이 요런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 engage with 하면은 관계 맺다, 맞물리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infant, 애기들과 관계를 맺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exaggerating 하면 과장하다. 그래서 그들 얼굴 표정을 과장해. 막 그냥 뭐 애기 막 깜짝 웃기게 하려고 막 우스꽝스러운 표정 짓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눈을 동그랗게 뜬다든가 입을 확 벌린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장함으로써 아이와 관계를 맺고 and inflect 하면은 이렇게 조절하다래요. 그쵸? 목소리의 크기나 톤, 높낮이나 이런 걸 조절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조절해요. 청각적 신호를 조절해. 시각적인 것도 조절해. in ways that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이 재밌다라고 여기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fascinating 매력적이다, 흥미롭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pp 쓰면 안 돼요. 이건 감정 유발이 맞는 거죠. ing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fascinating 하구나 라는 거니까요. 감정을 유발하는 게 맞으니까 pp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다.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 시각적 특성을 뭐한다? 아니다. 시각적 특성이 아니라 이 perceptual characteristic을 살짝 꼬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자, 그러나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these antics 이게 나와있죠. 익살스러운 행동. 이것도 순서 나오기 좋겠죠.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목소리를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얼굴 표정을 웃기게 하든지 우스꽝스러 뭐 하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익살스러운 antics 행동들은 responsive 하면은 반응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의 vocalization 발성, 아이의 표정, 그리고 제스처에 반응성이 크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얼굴을 막 과장했는데 애기가 막 울라 그래. 왜 이렇게 징그러? 이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은 안 한다는 거죠. 그쵸? 애기 울리려고 뭐 노력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반응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순서 잘 보기는 좋겠죠. 이 antics가 exaggeration이랑 inflecting을 받아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very 다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도나 그리고 행동의 수준을 막 바꾼다는 거예요. 이 response to 어디에 맞춰서 어디에 반응해서 아이의 행동에 반응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재밌어요. 그럼 더 신나서 좀 더 오버하고 아이가 울라고 해. 그러면은 좀 자제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효능감이 나오는 거죠. 자기효능감이. 이 사람이 내가 울라고 하니까 좀 자제하네. 내가 웃으니까 신나서 더 하네. 이런 것들을 아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early social interaction 초창기에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아이들에게 맥락을 제공한다는 거죠. 웨어가 주식하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 infants 아기들은 쉽게 notice 알아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자기 행동. 자기 행동은 아기 행동인 거야, 아기 행동. 아기의 행동이, 내 행동이 끼치는 영향. 그 영향은 뭐가 돼요? 타인의 반응, 조절. 이런 거겠죠, 그쵸? 아기의 행동에 따라서 그 효과, 타인의 반응에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반응 변화는 좀 이상하네. 행동 변화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아기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22년 9월 30번입니다. 자, 아담 스미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철학자, 경제학자라고 해야 되나? 포인트 아웃 때 지적을 했대요. 자,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스페셜라이제이션이니까 이게 전문화죠. 얘가 주어겠죠. 전문화는 where는 이게 수식하겠죠. 개수정법으로. 그래서 그 전문화의 상황에서는 each of us, 우리 각각은 focuses, each of는 단수죠, 그쵸? 단수. each of 복수 명사는 맞지만은 단수 동사예요. 3인칭 단수란 얘기죠. focuses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집중해. 어디에? 하나의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게.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스페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설명이죠. 어쨌건 각자가 특별한 기술에 집중하는 이 전문화가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결과가 나오죠. 일반적인 전체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웰빙이라고 하면 되게 신체적으로나 심신이 좋은 상황, 그러니까 행복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 물질적인 복지, 이렇게 복지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삶의 생활 수준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좋은 생활 수준이 높아진대. 뭐가? 전문화가. 그래서 이 개념은 간단하고도 강력한데, 강력하다는 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하나의, 그쵸? specialize in이 한 덩어리. 그래서 하나의 활동에 전문함으로써 such as, 예를 들어 food raising, 식량을 기르든지 옷을 만들든지 home construction, 건축을 하든지 집 짓든지 하는 이러한 하나의 전문함으로써 각각의 워커들은 gains, 무엇을 얻어요? mastery, 숙달을 얻어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over, 어디에 대해서?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를 함으로써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혜택을 받는 거죠. 내가 A를 잘하고 누가 B를 잘하고 누가 C를 잘하면 여기서 교환이 되면은 난 A, B, C 다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내가 A, B, C 혼자 다 해먹어. 그럼 다 이때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는 좋다. 상품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짐. 그래서 만약에 경제를 알면 안 써도 되고 모르면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쵸? 자, 그래서 이 전문화는 make sense, 타당하다, 유효하다.
여기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죠. only if 오직 언제만이 조건이죠. 이 전문가들 스페셜리스트가 subsequently 이후에 나중에라는 거는 만들고 나서겠죠. 자기 물건 만들고 나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his or her output 그의 생산물. 네, 제가 아까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왜 이래? 서로 거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식주라고 치면 그렇죠? 의식주가 거래가 안 되면은 뭐 제대로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와 거래해요? Outpour specialist in other lines of activity. 라인은 뭐 계통이죠. 다른 활동 계통, 그죠? 다른 활동 계통의 전문가와의 아웃풋과 생산물을 교환할 수 있을 때 많이, 그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절대 안 되겠죠.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은 집 짓는 사람은 식량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옷 입는 사람도 뭐 비슷할 테고. 그래서 조건은 거래다, 거래. 그쵸? 그쵸? 거래가 안 된다면은 전문화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연 설명이에요, 그쵸? 그럼 부연 설명.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면은 말이 안 된다는 게요. It would make no sense to produce. 그래서 it 이렇게 되겠죠? make no sense니까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more food than household needs. 뭐가 되겠어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unless 하면 if 나시죠, 그쵸? 여기서 market outlet. outlet 하면 어떤 창구, 배출구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 뭐 판매처라고 했어요. 또는 뭐 출구, 창구. 그러니까 뭔가 물건이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는 거죠, 아울렛 하면은. 그래서 뭐 시장의 배출구.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잉여 생산물이 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을 시장 배출구가 없다면 to exchange 뭐뭐 하기 위해 교환하기 위해 that 그 access 하면은 과잉된 거 여기서 뭐 잉여물이겠죠 그쵸 넘치는 이라고 했어요 그 과도한 생산물을 파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exchange는 이게 for랑 같이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뒤를 목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 쉘터, 주거지, 집, and so forth 등등등 다른 것 음식이 아닌 다른 것과 음식을 교환하기 위한 그러한 판매처 시장 배출구가 없다면은 그쵸? 내가 먹을 그 식량보다 더 많은 식량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무슨 농사 전문가가 돼가지고 쌀을 한 1년에 뭐 500가마니 해봐요 근데 500가마를 뭐 먹을 수가 있겠어요? 혼자? 그냥 썩어버리는 거죠 교환이 안 되면 팔 수가 없다면 그래서 팔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한다는 거는 잉여 생산물을 팔아가지고 다른 거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능력이 없다면이죠 그쵸 시장에서 뭐예요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여기서는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이죠 이거 가정법인 거 보이시죠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쳐지는 게 가정법이죠 가정법 그래서 without은 뭐랑 똑같아요 뭐뭐가 없다면이니까 if it were not for 또는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 다 뭐뭐가 없다면이에요 뭐뭐가 없다면 또는 잘 나오지 않지만 but fo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to 투부정사는 불가능할 거다 스페셜리스트 홈빌더
또는 스페셜리스트 클로딩 메이커가 되는 건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it would be necessary to farm. farm은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농사 짓는 것은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직접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량을 내가 누군가에서 구매할 수가 없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투잡을 뛰게 되는 거잖아요. 투잡을 뛴다. 옷을 만들든 건축가가 되든. 그러니까 투잡을 뛰는 이상 전문가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과 거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래가 필요하다.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는 구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스미스는 깨달았어요, 대절을. 뭘 깨달아요? 또 디비전이 그게 분업이죠. 그죠? 이거 한 덩어리로 디비전이 이게 분리되는 거니까 노동의 분업은 is limited,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y 무엇의 extent니까 이게 규모가 되겠죠.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장이 엄청 커.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 무슨 말이겠어요? 온갖 상품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문가가 돼도 하나만 파도 여기서 팔 수만 있으면은 나머지 상품을 다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서 분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가 크면 분업이 잘 일어나. 내가 전문화가 돼도 이 분업이란 건 결국은 전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커가지고 온갖 상품이 다 있으면 전문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extent of market, 시장의 크기, 규모는 is determined, 마찬가지로 정해져요. 무엇에 의해? degree of 뭐가 되겠어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니까 이것도 전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된다는 소리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온다는 거는 전문화된 사람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화된 사람이 많아야지 온갖 상품이 있을 테니까 전문화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아야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테고 시장의 규모가 커야지 사람들이 이것저것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전문화 또는 분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여기서 노동의 분업이 갑자기 탁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문화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에 대한 하나의 일만 주구장창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